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마이크 켜져 있나? 잘 켜져 있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진도 나갈 건데 일단 소리가 저번에 녹음이 안 돼서 다시 녹음하고 있는 거 일단 너무 미안하고 얘들아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소리 켜고 녹음할게. 저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했지. 저번 시간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여집합과 차집합이 무슨 의미였는지, 여집합은 뭐 해당 집합을 제외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여집합이라 했고, 차집합은 어떠한 원소에서 어떠한 원소를 뺀, 뭐 한글로 얘기하면 A엔 들어있지만 B엔 들어있지 않은 집합의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가 A-B라고 이렇게 차집합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지. 더 중요한 건 그림상에서 여집합과 차집합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어떠한 부분이 칠해지는 게 여집합의 의미인지, 어떠한 부분이 칠해지는 게 차집합의 의미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었고, 그거 다시 상기시키면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부터 할 건데, 집합의 연산의 성질이야. 이게 저번에도 연산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이 포함된 연산의 성질들이고, 여기 있는 성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도 몇 개가 있어서 너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이야. 여기서 이제 앞에서 사실 뭐 짜잘짜잘한, 앞엔 대부분 짜잘짜잘한 식들이었는데 여기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이 많으니까 잘 봐두고, 이거 실제로 우리가 집합 문제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을 많이 한다. 첫 번째, 여기서 1번부터 같이 봐보면, 첫 번째는 A 합집합 A는 A이고 A 교집합 A는 A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교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당연한 얘기지. 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합집합이면 이게 전체 합집합이잖아. 교집합도 보면은 A와 A가 겹치는 건 뭐야? 자기밖에 없잖아.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이 겹치는 건.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합집합과 교집합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결과값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A 합집합 공집합은 A이고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다. 무슨 소리냐면, 공집합과 합집합을 해버리면 A라는 집합과 아무 원소도 없는 집합, 합집합하면 뭐야? 원소 색칠해봤자 여기밖에 색칠이 안 되잖아. 공집합은 뭐 원소가 없는 거니까 표현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림으로. 그럼 뭐밖에 안 남지? A밖에 안 남게 되겠지. A밖에. 그러니까 공집합과 합집합을 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A라는 집합이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된다. 합집합이야 얘들아. 여기서 합집합 할 때만 이렇게 되는 거. 합집합일 때 반대로 공집합과 교집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공집합이 되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공집합이라는 건 의미 자체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잖아.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랑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 값은 공집합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공집합과 합집합을 할 때, 공집합과 교집합을 할 때 각각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당연한 얘기지 사실. 근데 애들이 계산할 때 가끔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여기 있는 원리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 3번부터 봐보자. 3번, A 합집합 U는 U이고 A 교집합 U는 A다.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U라는 전체 집합에 A라는 부분 집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첫 번째 A 합집합 U, A라는 집합과 U 집합의 합집합을 보려고 하는데, 그럼 뭐야? 색칠된 부분은 이 네모 전체가 되겠지. 이 네모는 전체 집합 U였지. U. 그래서 어떠한 집합이든 전체 집합과 합집합을 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어버리게 된다. 합집합을 하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집합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게. 교집합을 해버리면 U라는 집합이 파란색 집합이고 전체 집합이니까 A라는 집합을 빨간색 집합이라고 하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이지. 지금 검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되겠지. 여기가 A 교집합 U가 되겠지. 근데 지금 뭐야? 저기는 A랑 똑같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과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 A라는 집합이 그대로 A라는 집합 자기 자신이 교집합이 되어버린다. 전체 집합과 합쳐진 영역이 어디냐? 전체 집합과 겹쳐진 영역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결과값을 U라고 하거나 자기 자신 집합이 교집합 그 자체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수 많이 하는 거니까 잘 봐두고,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연산 중에 하나니까. 됐고 4번. 4번은 약간 공식처럼 조금 약간 그림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조금 공식처럼 알아두는 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확인해 보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는 건, 전체 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원소의 영역에 제한을 둔 거잖아. 이 밖에 원소가 존재할 수 없도록 모든 원소가 이 안에만 존재할 수 있게 테두리 정해준 게 전체 집합이라고 했었지. 근데 뭐야,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면 이 바깥쪽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 바깥쪽엔 원소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전체 집합의 존재 이유는 이 안에만 원소가 있도록 만드는 건데, 어떤 원소든 간에. 근데 바깥쪽에 원소는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공집합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표기가 잘 안 돼서, 그림으로 표기가 안 되니까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말로 설명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제외해 버린다라고 하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걸 제외한 거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전체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를 제외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걸 제외해 버려도 전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익혀두는 게 훨씬 편하겠지. 굳이 이거 뭐 그림으로 생각해서 할 필요 없잖아,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4번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 사실 뭐 여기는 이건 이건 뭐 연산도 아니지. 4번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성질 느낌으로 익히고 있으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밑에 7번과 그 밑에 참고지만 한번 그래도 쭉 하던 거 마저 해보면, 5번 이제 A 여집합은 A다. 그러니까 여집합을 2번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확인해 보자. 우리가 이거 안 돼. A 여집합이라는 건 A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 집합에서. 여기가 A 여집합인데, 그러면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어디가 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 빨간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지. 거기는 여기가 되겠지. 이 내부, 다시 내부로 들어가 버리겠지. 근데 여기가 뭐지? A와 동일하잖아, 지금 A와. 그러니까 여집합을 2번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집합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됐고 6번도 그림으로 좀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해보면, 첫 번째 A 합집합 A 여집합은 U이다. 확인해 보면 A 집합은 여기야, A 집합은 여기고, A 여집합은 A의 바깥쪽이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 범위를 합집합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네모 전체가 색실이 되어버리겠지. 근데 이 네모 전체는 전체 집합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 집합과 자기 자신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선 합집합을 해버리면 전체 집합이 나온다는 거고, 자기 자신 집합과 여집합에 대한 이제 교집합을 살펴보면, A 집합은 여기잖아. A 집합은 여기잖아. 그리고 A 여집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바깥쪽인데, 이 안쪽과 바깥쪽은 지금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겹치는 부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지, 여집합과 자기 자신 집합은. 그래서 둘이 교집합을 하게 되면 공집합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6번까지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이거 너무 쉬운 법칙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6번까지는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간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는 성질들이니까 잘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고, 7번 성질 할 건데, 7번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고 너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저 지금 너무 중요해서 위에 빨간색으로 다시 써보면 A-B라는 이 차집합 관계는 이것과 같다라는 거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거야. 보면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뀌면 그 둘의 의미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식이 차집합도 식이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에 차집합은 그림 외웠고 밑에 옆에 오른쪽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그림 그리기 조금 귀찮은 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문제에서 증명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 드모르간 법칙 증명이구나. 이것도 그냥 이거 밑에 증명 없으니까 나랑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실제로 저렇게 되는지. 첫 번째 여기선 A-B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볼게. 차집합 그림 외워두라 그랬지. 이게 A-B 집합의 그림이 되겠지. 뭐 이건 이제 좌변을 확인한 거고 이제 우변을 확인해 보면 확인해 보자. 먼저 A라는 집합은 이 빨간색으로 칠해보고 B 여집합에 해당하는 집합은 초록색으로 칠해볼게. B 여집합은 이제 여기지. B의 바깥쪽. 그러면 초록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지금 여기서 겹치고 있지. 여기서. 근데 지금 이거씩 써보면 이건데 지금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식이 간단해 보이는데 이건 좀 식이 복잡해 보이잖아. 그럼 이걸 굳이 이거로 쓸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에서 이러한 표기를 바로 준다기보단 이러한 표기를 주고 이걸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이런 표기가 나왔을 때 차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7번 성질은 무조건 외워둬라. 다른 성질은 당연히 다른 성질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7번 성질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차집합 다룰 때 그냥 본능적으로 A-B라는 식을 보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이 식이 써질 수 있을 때까지 외워야 돼. 이 7번 공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워두고 됐고 다음 밑에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포함관계의 다른 표현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별표 한 20만 개 쳐두자 얘들아. 이거를 활용한 문제가 교과서에서도 지금 2개 정도 선생님이 대충 훑어보면서도 2개 정도 봤었고 이거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문제에서 너네를 굉장히 잘 낳기 좋은 너네가 굉장히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거 한번 이건 기본적으로 다 외워둬야 되고 일단 그냥 외우기 전에 선생님이 직접 그림으로 그리면서 한번 7가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이제 부분집합 어딨지? 이거 지우고 이러한 부분집합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B가 A를 포함하고 있다.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지. 일단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 벤 다이어그램도 알고 있어야 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저 7가지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먼저 깔고 외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림도 같이 알아둬야 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이러한 그림이 A가 B에 포함이 되어 있지. 근데 사실 이 부분집합 관계에는 등호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가 B랑 똑같아질 수도 있어 사실. 근데 그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일단 굳이 같은 경우까지 따로
그리면서까지 판단해야지 말고 A가 B에 완전히 포함되는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이 부분집합 관계에 보면 이 그림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쭉쭉 이제 여기 나오는 여섯 가지구나. 여기 나오는 6가지 성질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6가지 표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자. 첫 번째, 순서대로 갈게. 센에 있는 순서대로. A 교집합 B는 A다. 확인해 보면 A는 여기고 B는 이 큰 집합이지. 그럼 둘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이 내부에 있는 A 부분이 전체가 겹치겠네. 그러니까 두 집합의 교집합은 A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고, 두 번째, A 합집합 B는 B다. 그러면 B집합이 이거고 A집합이 이 내부인데 둘의 합집합은 어디야? 이 전체 큰 동그라미가 A 합집합 B가 되겠지. 근데 이 전체 큰 동그라미는 B집합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둘의 합집합은 B이다. 그래서 한글로, 그러니까 외우기 편한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교집합해서 어떤 집합 자체가 나왔다는 건 이게 더 작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더 작으니까 이게 여기 전체 B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A가 B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둘이 겹치는 부분이 A 전체가 겹치는 부분이 되어버린다. 합집합을 생각해 봤을 땐 B가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합집합을 뭐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B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훨씬 생각하기 쉽겠지. 단순히 이거 보고 이 식들을 외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계속 그림 계속 가져가야 돼. 그림. 됐고, 세 번째, A-B는 공집합이다. 확인해 보면 A집합이 지금 B집합보다 작잖아, 얘들아. 그럼 뭐야? 이건 어떤 의미였냐면 차집합의 의미는 A엔 들어있지만 B엔 들어있지 않은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가 차집합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원소는 존재하지 않지. 왜? A의 모든 원소들은 B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야? A엔 있지만 B엔 없는 원소를 찾으라는 거잖아. 근데 존재하지 않지. A 원소는 모두 B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집합이 나와버린다. 그래서 A-B 차집합 관계는 공집합이 나온다. 그래서 3번까지 됐고, 4번 같은 경우는 3번에서 그대로 나온 건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라는 표기인데, 보면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이 표기는 뭐랑 같았지? A-B랑 같았지. 그래서 교집합, 여집합이 나오면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걸 계속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랬지. 중요한 공식이니까.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은 의미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5번. 5번 같은 경우는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B 여집합은 이 큰 동그라미의 바깥쪽이야. 큰 동그라미의 바깥쪽. 그리고 A 여집합은 바깥쪽은 바깥쪽인데 큰 동그라미가 조금 포함되는 바깥쪽이지. 작은 동그라미 바깥쪽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보면 지금 두 번째 색칠한 영역이 첫 번째 색칠한 영역보다 더 컸었지. 첫 번째는 이거의 바깥쪽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거의 바깥쪽이었잖아. 그럼 뭐야? 두 번째 칠한 영역이 더 넓었고,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봐보면 두 번째 칠한 영역이 첫 번째 칠한 영역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지. 두 번째가 더 넓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칠했던 게 B의 여집합, 두 번째 칠했던 게 A의 여집합이었지. 그래서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A 여집합이 B 여집합을 포함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림에서도 해도 되지만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워도 되냐면, 원래 이 관계였잖아. A가 B의 부분집합인 관계였잖아. 근데
이게 여집합이 되어버리면 너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야겠다. 여집합이 되어버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반대가 부등호가 아니라 집합의 포함관계 기호가. 그래서 단순히 외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 포함 관계에서 여집합이 달려버리면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외우면 훨씬 외우기 쉽겠지. 저는 그냥 외우기 힘들어하면 그냥 그림으로 생각해도 되겠고, 그림으로. 이제 마지막 6번째. B 여집합 마이너스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그림을 안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성질들을 이용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것과 이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B가 A를 포함하면 A-B는 공집합이다. 이게 3번 성질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5번 성질을 보면 5번 식을 보면 이러한 식이잖아. B 여집합은 A 여집합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이 위의 식의 구조를 그대로 따와서 포함되는 식에서 포함하고 있는 식을 빼버리면 공집합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지금 A 여집합이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B 여집합보다, 그렇기 때문에 B 여집합 마이너스 A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어버린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A가 B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AN 원소가 A는 있지만 B에는 없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집합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B 여집합이 A 여집합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B 여집합엔 포함이 되지만 A 여집합엔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6번 공식은 이 위의 논리에서 따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지금 보면 이 6가지 썼는데 혹시나 너희가 지금 헷갈릴까봐 6가지가 그래서 도대체 6가지가 뭐라는 거죠? 그거는 다시 정리해보면 이 집합 포함 관계는 이 6가지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기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 7가지 식이 모두 같은 의미이다. 이 식으로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그림상으로 그렸을 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식들이다.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해둬야 돼. 그럼 실제로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한번 나는 확인을 해보자. 번호를 미리 찾아놨으니까. 잠깐만. 479번. 479번 프린트 기준 479번인데 이거는 중단원 점검에서 있는 문제야. 중단원 점검 기준 1, 2, 3, 4, 5, 6. 중단원 6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한번 이 문제 풀어보자. 전체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 A일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말이 되겠지. 이러한 말. 이거 우리가 봤던 거지. 지금 쌤 같이 펴두면서 봐야 돼, 얘들아. 문제 영상. A 합집합 B가 A다란 말은 A가 B를 포함한다란 말이었잖아. A가 B를 포함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봤을 땐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이 식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있었던 6가지 동치식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을 주어버린다고. 근데 뭐야, 이걸 보고 이렇게 그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걸 보고 이렇게 그려내는 건 가끔 애들이 못한다고. 근데 이걸 보고 이걸 그려내지 못하면 문제에서 완벽하게 골라내는 게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7가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럼 확인해보자. 기억. A가 B에 포함된다. 틀렸지? 그 반대지. B가 A에 포함된다지.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A 교집합 B는 B이다. 그림상에서 확인해봤을 때도 겹치는 부분은 B가 맞지. 지금 둘이 겹치는 부분은. 그리고 동치 조건. 이 식은 동치 조건 1번에 있는 식과 똑같은 형태지. 그러니까 니은은 항상 옳다. 됐고. 디귿. 디귿 보면 디귿도 맞지. 디귿 같은 경우는 동치 조건 지금 5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5번째 보면은 A가 B를 포함한다는 식이 있으면 여집합을 취해질 경우에는 부등호의 저 포함 관계의 방향 기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디귿도 항상 맞는 말이 되겠지. 리을. A-B는 공집합이다. 이거는 항상 옳지는 않지. 보면 A가 B를 포함한다는 말은 A가 B와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럼 사실 보면은 이게 A, B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둘이 같으면 둘의 차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지. 뭐 여기서도 기억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둘이 같아져 버리면 B가 A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항상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니까 이게 둘이 같아질 수도 있다고 했지 항상 같다고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은 항상 같은 건 아니다. 그러한 일이 존재는 할 수 있지만 부분집합의 관계의 정의에 의하면 하지만 항상 둘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과 리을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기억과 리을이 맞는 말이 되려면 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B를 포함한다. 리을 같은 경우는 둘이 순서를 바꿔서 B-A가 공집합이다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는 동치 조건 3번째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푸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 이걸 보고 먼저 이 포함 관계를 유추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상에서 이 것들의 참 유무를 파악하는 거. 사실 이게 좀 더 편한 풀이야. 뭐 뒤에서 완전히 생으로 외워서 하는 것보다. 이게 첫 번째 풀이었고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여기서 썼던 6가지 그러니까 총 7가지 식을 모두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한 번에 그냥 통째로 외우고. 그럼 뭐야? 보기에서 있는 보기들만 제대로 골라서 맞다 틀리다만 고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다 틀리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근데 아마 저 7가지를 그냥 생으로 완전히 외우기에는 너희가 계속 기억하고 있기도 힘들고 문제 풀다 헷갈릴 가능성이 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거 6가지를 보고 이 그림이 떠오를 수 있게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이 6가지 그림을 보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단계야. 이 그림을 떠올리고 이 시까지 써내는 거야. 이 시까지. 문제에선 식을 이렇게 이쁘장하게 먼저 주지는 않는다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식을 유추할 줄 알아야겠지. 이 그림과 유추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지금 물론 나는 그림을 니은에서만 활용을 했지만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직접 색칠을 해가면서. 그러면 문제 풀 때 사실 그림 색칠만 제대로 하면은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을 수 있겠지. 조심만 하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6가지 조건이 활용되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프린트 기준 어디니? 553번. 지워져서 다 찍는 거니까 이 문제가 다 풀려있네. 빨리 해보자. 553번. 이거는 지금 익힘책의 세 번째 문제는 익힘책의 세 번째 문제니까 익힘책의 3번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 뭐 나중에 숙제 내줄 때 더 유익 있게 풀면 돼. 보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러한 식이 주어져 있네. A 여집합, 교집합, B는 공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그 이제 애들이
너희가 의식의 흐름대로 풀려면 이걸 보고 이게 이렇다네 이제 문제 풀어볼까 하고 보면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지. 어떻게 이식이랑 이식들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어떻게 찾아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식을 간단하게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식 바꿔보면 뭐야 지금 이식인데 지금 이식은 교환 법칙에 의하면 둘이 순서를 바꿀 수 있었지. 근데 지금 이식은 차집합의 형태로 쓸 수 있지. 왜?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공집합이래. 공집합. 그러면 이제 저 식 같은 경우는 어떠한 차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건 여기서 동치 조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지.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A가 B를 포함한다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더 큰 집합을 빼기 때문에 공집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암기 방식으로 외워도 상관없어. 어쨌든 이식만 유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저건 무슨 말이야? 그림에서 계속 얘기하지. 그림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A가 B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지금 이 식과 이 그림을 유추했다면 사실 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어. 바로. 뭐야? 답이 어딨어? 항상 오는 거. 2번하고 끝나면 되잖아. 2번하고. 나머지 굳이 1번, 3번, 4번, 5번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사실 문제를 잘 외우기 저거 6가지 식을 다 외우기만 하면. 근데 물론 2번 고르고도 좀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은 이 5가지, 이 4가지에 대해서 직접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 뭐 1번 같은 경우는 B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고 A 집합은 이건데 지금 B 여집합이 A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없지. 여기는 A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B 여집합에 들어가지 않잖아. 이 안쪽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나머지 판단을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저 주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이 식만 제대로 유추할 수 있으면 바로 고르고 끝내면 된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그림까지 무조건 본능적으로 그려져야 한다. 그래야 다른 보기들이 확실하게 틀렸구나 맞았구나를 확인할 때 제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지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6가지 조건을 활용한 문제가 나올 거야. 왜냐면 벌써 이 동치식들에 대한 문제가 2개가 등장을 했잖아, 얘들아. 그럼 선생님들이 그냥 똑같은 유형 2개네 이러고 넘어가겠니? 아니지. 굉장히 선생님들도 유익 있게 보고 너희가 암기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좀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이랑 식 무조건 잘 외워야만 한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식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 6가지 중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바꿔야만 우리가 알던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나올 수도 있어. 사실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지. 그러니까 잘 외우더라. 시험 문제 나오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주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뭐야? 너희가 6개를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으면 하나라도 실수가 탁 나서 틀려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이 6가지 동치라 그래.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B가 A를 포함한다는 말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지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너희가 공부를 할 땐 이 6가지 식을 보면 이 식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하며 이 그림까지 그려져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할게.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된 것 같고, 그래서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그림 그려져 있지. 그림 됐고 이제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얘기 충분히 했으니까. 그 밑에 보면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야.
이 드모르간 법칙이 너의 계산 문제에서 무조건 한 번은 등장을 할 거고,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드모르간 법칙을 써야만 우리가 문제에 대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무조건 그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드모르간 법칙 기본적으로 왜 익혀둬야 된다. 식 구조 먼저 확인해 보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전체 여집합이니까 각각의 집합이 여집합을 씌워주는 거야. 근데 어디만 바뀌냐면 이 가운데가 바뀌는 거야. 원래는 합집합이었잖아. 근데 여집합을 함으로써 교집합, 그러니까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여집합의 의미가 반대였잖아.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그리고 교집합에서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집합들이 여집합을 해주면 돼,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건 가운데가 합집합으로 바뀐다. 교집합에서 합집합, 합집합에서 여집합. 각각의 집합의 여집합들은 당연히 달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고, 그러니까 전체 여집합은 어떻게 바뀌겠는가? 가운데 합집합, 교집합은 반대로 바뀌게 된다. 옆에 이게 써있지. 그래서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뀐다.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 저거 조심하고.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얘들아 공식이야. 이거 공식이야, 공식. 그건 뭐야? 무슨 말이겠어? 계속 이제 좀 익숙하지? 암기야, 암기. 저 드모르간 법칙 조금 헷갈려요 이러고 시험 문제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한 문제는 틀리고 시작하는 거야. 한 문제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뭐 알아야 시도라도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외워라. 저거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 페이지에 있는 연산 성질들은 이제, 그래서 이게 연산 성질로선 끝이야 얘들아. 연산 성질로선 이게 끝이고, 이제 그 뒤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나는데, 거기 넘어가기 전에 여기 문제 간단하게 나랑 몇 개만 해보자. 해보자. 160번. A 교집합 A.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교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161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162번. 공집합과 교집합을 해버리면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나와버린다. 하지만 공집합과 합집합을 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 집합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사람은 위에 연산 성질 보면서 계속 그림상으로 어떻게 됐었는지, 의미상으로 어떻게 됐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따라와. 164번. A집합과 A집합을 제외한 집합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지. 165번. A집합과 A를 제외한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버린다.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어버렸지. 그림상으로 계속.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이건 약간 공식처럼 익혀두라 그랬지. 이제 물론 두 개가 문제에서 엄청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산들은 아니지만 너네가 공식적으로 다룰 줄은 알아야 한다. 168번. 168번은 이제 이 식이 성립합을 그림으로 증명하라는 건데, 이건 지금 드모르간 법칙이지. 드모르간 법칙. 사실 내가 드모르간 법칙을 위해서 증명 안 한 이유가 여기 밑에 문제에서 증명하는 게 있어서 따로 증명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을 한번 나랑 해보자. 좌변을 그림으로 그려볼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 먼저 A 합집합 B를 색칠해 보면 A 합집합 B는 이 합집합이 합집합의 그림이잖아. 여집합은 뭐야? 근데 이제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저 파란색의 바깥쪽인 이 빨간색 부분이 좌변에 대한 그림이 되겠네. 다들 확인했지? 그럼 이제 우변에 대해서 증명해보자. 우변의 그림을 그려서 증명해보자. 이 그림을 그려볼 거야.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 먼저 A 여집합 그림을 그려보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B의 여집합은 녹색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뭐야? 지금 파란색과 녹색이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바깥쪽이 되겠지. 그럼 뭐야?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서로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즉 이건 이렇게 되며 이걸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집합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헷갈리는 내용이나 공식들이 나오면 그림을 꼭 그려보는 걸 추천하고, 이제 169번부터 172번 여기서도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함을 이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면 이 두 가지 문제와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묶여 있는 거야. 확인해 보자. 169번. 그러니까 일단 각각의 원소를, 각각의 집합에 대한 집합을 한번 다 찾아보라는 거야. 169번부터 해보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네. 그럼 먼저 A 합집합 B를 찾아보면 위에 A, B는 다 나와 있으니까 1, 2, 3, 5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의 여집합은 1, 2, 3, 5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원소가 1, 2, 3, 5를 제외한 나머지 4만 남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은 4만 원소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170번 A 여집합은 2, 3, 5를 제외한 2, 3, 5를 제외한 1, 4. B 여집합은 1, 2, 5 1, 2, 5를 제외한 3, 4가 되겠네. 3, 4. 그러면 둘의 교집합은 4가 되겠지. 4. 그럼 뭐야? 169번과 170번의 식이 결과가 같은데 169번은 이거고 170번은 이렇게 나오지, 식이. 그러니까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었지. 그러니까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각각의 계산 결과를 따로 써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고, 171, 172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자. A 교집합 B를 먼저 찾아보면 둘이 겹치는 건 2랑 5가 겹치네. 2랑 5.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2랑 5를 제외한 1, 3, 4가 되겠지. 1, 3, 4가 되겠지. 그럼 이제 172번 해보자. A 여집합은 위에서 구한 것처럼 1, 4. B의 여집합은 3, 4였지. 그럼 둘의 합집합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1, 3, 4가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이 계산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이것도 우리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드모르간 법칙의 형태지. 지금 드모르간 법칙.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두 가지 형태다.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공집합이냐 교집합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는 말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얘들아, 이렇게 둘이 같음을 확인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겠니? 당연히 안 나오겠지. 문제에서는 필요한 조건을 주는 거에 따라 너네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라 문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선 뭐 이걸 구하라는데, 이 오른쪽에 관한 걸 구하라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뭐야? 이거 주어진 거잖아. 좌변에서 합집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 거고, 여집합은 우리가 생각만 하면 되는 거잖아. 딱 따로 연산 엄청나게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너희가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를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는 문제들이 무조건 등장을 하고, 물론 지금은 그 문제 직접 안 풀었으니까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외워라. 드모르간 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야. 그래서 됐고, 오 시간 조금 있으니까 113번까지 한번 해보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인데 가 나에서 각각 사용된 법칙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지. 보면 가와 나에서 식이 바뀐 부분을 보면 가의 식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바뀌었네. 그럼 뭐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됨으로써 여집합을 해주는데 가운데 공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었지. 그럼 여기는 방금 배운 드모르간 법칙이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가에서는 됐고, 이제 이 나 과정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지. 다 합집합인데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지. 이건 우리가 앞에 그 전 수업 시간에 배운 법칙인데 결합법칙이라고 했었지. 결합법칙이라고. 그래서 법칙들의 이름도 알아야 된다. 괄호의 위치가 바뀌는 건 결합법칙. 단순히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이 앞뒤의 순서가 바뀌는 건 교환법칙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나왔던 법칙들의 이름도 까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칙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는 이 정도 하고 내가 외우라고 했던, 물론 얘들아 다 외워야 돼.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건 기본적인 영상 성질이니까. 근데 특히 내가 별표 친 특히 이거에 관한 내용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다음 집합에 대한 내용에서 이 집합 단원에서 마지막 내용인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단원명을 가진 부분이야.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의 개수라는 건 이제 배웠었지. 뭐 n a라고 표기하면 우리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였지. 그러니까 저 기호 표기는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면, 근데 여기서도 맨 처음부터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외워야 될 식이 하나 등장을 한다. 첫 번째 식.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와 NB의 원소를 그냥 단순히 더하면 끝날 것 같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해. 한번 빼줘야 된다. 한번 빼줘야 되는데 뭘 빼줘야 하냐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줘야 한다라는 거야. 한번.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A 합집합 B,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보면 그러면 당연히 먼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더 해야겠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먼저 일단 더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한 번 색칠되고 이렇게 한 번 색칠되면 겹치는 부분이 한 번 등장을 하게 돼. 어디가 겹치게 되냐면 이 가운데가 한 번 겹치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색칠할 때 한 번 색칠되고 이렇게 색칠할 때 두 번 색칠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둘을 더해주면 되는데 가운데 부분이 한 번 겹침으로 한 번 빼줘야 한다라는 거야. 교집합 부분을 한 번 빼줘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말을 하겠는데 1번식은 너희가 은근히 많이 빼먹어. 이 뒤에 빼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빼먹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줘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은 절대 아니고 그냥 겹치기 때문에 한번 빼줘라 이건데 너네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여기선 좀 좋은 게 이렇게 1번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 2, 3번은 사실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된다라 해서 공부 안 해도 되네요 이게 아니라 그림으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실제로 저걸 풀 때 공식처럼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뺀 거다. 차집합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외우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 얘들아. 저 언제 다 외우고 있니? 앞에 있는 연산법칙도 이제 외울 거 많아서 짜증이 나는데. 저런 거는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우리가 2번부터 확인해 볼게. 지금 A 여집합 이 파란색 부분의 원소의 개수 찾고 싶은 거야. A 여집합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A 여집합은 전체에서 여기 가운데만 빵꾸 뚫어 놓은 그림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식을 잡아보면 전체에서
가운데 빵꾸 뚫어 놓은 거야. 근데 이 가운데 빵꾸 뚫린 부분이 뭐야? A잖아. A. A 뭐야? 등으로 왜 썼어? 마이너스 N A다 이렇게. 그러니까 2번,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너희가 먼저 문제에서 어디에 원소개수를 구하라는 부분인지 먼저 색칠을 하고 그 부분을 너희가 그냥 집합에서 표시를 하는 거야. 집합들의 연산, 집합을 더하든 빼든 이런 연산들을 통해 너네가 이 색칠된 부분을 유도만 해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1번도 머리가 좀 역탁한 사람들은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1번은 좀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외우라는 거고 2번, 3번은 절대 안 외워도 된다. 너희가 그림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 그럼 2번은 이렇게 됐고 3번도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3번 뭐야? 3번은 A-B. A-B면 그림상으로는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게 되죠. 파란색 부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라는 집합에서 이 겹치는 부분만 제거하면 이 파란색 부분이 될 수 있잖아. 이 동그란 부분에서 이 가운데만 딱 잘라버리면 파란색 부분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A라는 집합에서 가운데 부분만 빼면 되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뭐야? 교집합이잖아. 교집합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A집합에서 가운데 교집합 부분만 빼내면 이 색칠된 부분이 만들어진다. 훨씬 쉽지? 식으로 차집합은 A-A 교집합 B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쉽지. 색칠놀이라고 생각하면 돼. 색칠놀이. 그럼 두 번째는 이 전체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버리면 또 이 파란색 부분만 남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이 색칠된 부분을 날려버리면 파란색 부분만 남게 되겠다는 거지. 그럼 전체 부분은 뭐야? 전체 부분은 A 합집합 B에 대한 범위이고 전체는 날려버린 동그란 범위는 어디야? B지. B를 날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B를 빼버리면 이 색칠된 부분이 나오게 된다. 색칠된 부분은 뭐 지금 차집합에 대한 식이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써 있었고, 그래서 분명 공식처럼 외운 애들이 있어. 가끔 주변에 보면. 근데 절대 1번 그러니까 합집합에 대해서 물어본 형태가 아니면 나머지 여집합이나 차집합 등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저런 거 나올 때는 먼저 그림으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색칠을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로 여기를 유도해내는 거야. 문제에서 이거 두 개가 안 주어져 있으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에 따라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바뀌겠지 계속. 그러니까 그림 계속 집합에서는 너희가 벤 다이어그램을 계속 친구처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지. 그리고 그 밑에 참고에 대한 내용 보면 이번 내용은 지금은 나랑 여기서는 안 할게. 지금 교과서에서는 세 개의 집합의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따로 다루진 않고 원래 모의고사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교과서 내신 문제에서는 지금 등장을 안 하고 교과서에도 공식 자체가 그렇게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 밑에 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아마 뒤에 명제 단어에서 새로 등장을 하거나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내가 언급을 하도록 하고 1번만 좀 살펴보면 1번은 조금 특이한 말이 하나가 추가돼 있어. 서로 소이면 식 형태가 바뀌어. 원래 합집합을 따질 때는 우리가 두 개 더하고 마이너스 A 교집합 B를 한번 해줬어야 됐잖아. 근데 둘이 서로소라는 게 뭐야? 집합 간의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잖아. 교집합이 없다라는 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 공식이었는데 이 비분이 0이 되어버린 거야. 0이 되어서 그냥 지워져서 굳이 이 계산을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식처럼 보이는 건데 원래 이걸 언급을 안 하려 해서 너희가 이거 보면은 어느 땐 이거고 어느 땐 이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명 이렇게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문제에서 혹시라도 할 수도 있고 너네가 나중에 사고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고, 너네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것만 외우면 이 밑에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왜? 서로서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건 따로 외우지 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고야, 참고. 서로서란 말이 등장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 그래서 정리하면 1번 공식은 가운데 겹치는 부분 한번 빼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외워야 하고, 2번, 3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림으로 풀면 된다. 그림으로. 1번 공식에 써있는 식만 아니라면. 한번 여기 나랑 확인해보자. 여기 밑에 문제만 좀 풀어보고 마무리해보면, 여기서 나랑 174번, 177번, 그리고 이 180부터 186번 저걸 한번 해볼게. 나랑 174번 한번 빨리 해보면 이제 합집합 이 공식을 증명하는 거야, 이 그림을 활용해서. 그럼 보자. A 합집합 B는 그림상으로 봤을 땐 이 그림, 여기 색칠된 부분인데, 여기 색칠된 부분, 이 색칠된 부분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B, 그러니까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C, B 플러스 C로 둘이 더할 수 있다는 거야. 둘이 더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B가 2번 더해졌잖아. 그래서 2B인데 우리한테 B란 건 B잖아. 그러니까 B를 한번 빼주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해보면 지금 봤을 때 A 플러스 B는 집합 A에 대한 부분이고, B 플러스 C는 집합 B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B가 되겠고, 다음 마이너스 B인데 이 B는 뭐야? 가운데 이 겹치는 부분이잖아. 겹치는 부분 우리가 A 교집합 B라고 썼었지.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둬라. 공식처럼. 그래서 공식처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 한번 117번.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는 우리가 공식 계속 떠올려야 돼. 합집합은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면 된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조건들이 다 알맞게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지. 4 플러스 5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그러면 6. 그래서 6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117번은 그냥 공식이 이렇게 공식이 적용하면 된다라고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고, 너네한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문제야. 181번부터 186번. 이거를 가장 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교과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 지금 내가 푸는 방식 꼭 그림이랑 어떻게 그리는지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봐두는 걸 추천할게. 얘들아,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자. 일단 이렇게 복잡한 식들에 대해서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거야.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어디 그릴까? 밑에 그릴게. U, A, B. 이렇게 그림에서 우리가 각각의 부분들을 모두 미리 채워놓는 거야. 왜? 이것들은 우리가 그냥 말했잖아. 그림에서 색칠을 한 다음에 색칠한 부분에 몇 개가 있는지만 찾으면 된다고. 그러려면 뭐 어떤 과정이 필요해? 각각의 부분들에 몇 개가 있는지 미리 개수를 파악해 놓는 게 좋겠지.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 각각의 부분들을 채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순서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위야. 뭐가 되든 간에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그 이유는 내가 바로 뒤에서 얘기를 해줄게. 일단
한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아볼 건데 지금 문제 보니까 조건이 합집합과 각각의 원소들이 있네. 그럼 우리가 뭐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합집합은 각각을 더한 거에서 교집합을 뺀 거였잖아. 그럼 뭐야? 문제에서 준 게 이게 15, 이게 14 플러스 3 마이너스 이게 x야. x는 2지.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다라고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야. 2다라고. 이거는 지금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던 그 식을 통해서 유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이 식은 공식처럼 외워둬라. 그럼 이제 내가 얘기했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았네. 그럼 여기 이제 써두면서 하는 거야. 시작을 하는 거야. 가운데가 2라고. 이제 가운데 교집합을 찾았으면 나머지 찾기는 굉장히 쉬워. 쭉 따라가면 돼. A집합은 총 1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대. 그럼 뭐야? 여기가 14개를 가지고 있대. 근데 이미 여기 가운데 2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영역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12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야 A집합이 총 2개, 12개, 2개에서 14개를 가지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교집합을 미리 알면 나머지 칸을 유추해내는 건 굉장히 쉽다. 그럼 B 나머지 부분. B는 3개를 가지고 있대, 원소를. 근데 이미 가운데에서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럼 색칠된 부분에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하나.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보면 A 합집합 B는 15개 원소를 가지고 있대. 그럼 이 색칠된 부분이 15개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확인해보면 12, 2, 1 다 더하면 15 잘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구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 이 바깥쪽 범위를 찾고 싶은데 이 바깥쪽 범위를 찾을 때는 전체 집합을 활용하면 되지. 전체 집합. 이 네모칸은 총 20개의 원소를 가는데 20개 얘들아. 근데 이 안에서 15개를 가져. 그럼 이거 바깥쪽에서는 몇 개를 가져야 될까? 총 20개를 가져야 되는데 안에서 15개를 가지니까 바깥쪽엔 5개를 가지면 되겠지. 5개. 5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림 다 채운 거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 없잖아. 모르는 부분이 이제 여기 다 아니까 모르는 부분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색칠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 원소가 몇 개 있냐 파악하는 건 이제 굉장히 쉽다라는 거지. 그러려면 교집합의 개수를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개수 다 파악했으니까 문제 빨리 풀어보자. 182번 A 여집합. A 여집합은 A 바깥쪽이야. 색칠된 부분. 색칠된 부분에 있는 원소 몇 개야? 하나, 5. 그러니까 총 6개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6개. 색칠된 부분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야. 6. 다음 183번 B-A. B-A는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 1. 한 개밖에 없네. 한 개. 그러니까 1이 되겠고. 184번 문제 보니까 식이 조금 어렵게 돼 있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건 우리가 교집합, 여집합의 형태니까 앞에서 배운 연산의 성질에 의해서 A-B로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바꾸는 거 기본이야 얘들아. 이제 이거 보고 A와 B의 여집합 겹치는 부분 어디지 해서 물론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언제 그러고 있니? 언제 2개 색칠하고 있니? 그냥 빨리 바꿔서 저기는 그림으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12개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산 법칙 잘 외워놔라. 단순히 외우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보고 너네가 바꿀 줄 알아야 돼. 직접 외우고만 있으면 안 되고 보고 직접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됐고 이제 185번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래. 그럼 뭐야? A 합집합 B는 여기잖아. 여기. 근데 이거의 여집합이래. 그럼 이거의 바깥쪽이지. 바깥쪽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5개가 되겠지. 그 다음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A 교집합 B는 여기 가운데네. 그럼 뭐야? 여집합이니까 이 가운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색신된 부분들이 되겠지. 그럼 뭐야? 12, 1, 5 총
18개가 되겠지. 18개가. 그래서 그림으로 풀면 모든 문제가 10개가 나오든 20개가 나오든 한 번에 풀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고집을 부리면서 그림으로 안 하고 좀 그냥 이걸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하고 외우는 사람들은 분명 힘들 거야. 왜냐하면 복잡한 여집합들이나 이런 차집합들을 그림을 안 그리고 외운 사람들은 이 식을 그대로 떠올려서 이 식을 다 쓴 다음에 각각의 것들에 대입을 해야 되잖아. 머리가 아프겠지.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니라 거의 제발 그림을 그리고 전체 각 부분들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먼저 찾아 써넣어라. 그 과정의 팁은 첫 번째 교집합 부분의 개수를 먼저 파악해라. 이거는 공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여기 찾는 건 찾아내고 나머지는 채워 나가는 거야. 나머지 A는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여긴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바깥쪽엔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색칠해서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합을 더하면 그게 각각 원소의 숫자들이 원소의 개수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혹시나 헷갈릴까 봐 얘기하는데 우리가 원래 이 안에다 12라고 쓰면 우리가 A라는 집합이 12를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다루는 파트에서는 원소의 개수의 의미로서 12, 1,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각각의 원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여기다가 12개, 2개, 1개, 5개 이런 식으로 단위를 다 붙여버리긴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에서는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표기해도 된다. 혹시나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까봐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집합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명제를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명제까지는 안 나가는 걸로 하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숙제는 물론 지금 수업 영상 다시 찍었지만 숙제는 그 카톡방에 올려준 그 숙제 범위 그대로니까 뭐 숙제 범위 바뀐 거 언제 올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 범위 숙제 그대로 해오면 된다. 강의 영상만 지금 다시 찍어서 다시 올리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